네, 안녕하세요. 보수주의 책방입니다.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 구형과 정광훈 목사님 구속 결정으로 정말 낙심하고 안 좋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제 윤석열 대통령 웃는 거, 환하게 웃는 거 보셨죠? 참 어이없다는 듯이.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저 거짓말로 가득 찬 위선과 거짓말로 가득 찬 저 좌파 세력들은 분명히 무너지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믿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심규진 교수님의 하이퍼젠더 챕터 12 식물성 우파에서 동물성 우파로.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1년을 거치며 한국 보수 우파의 얼굴이 바뀌고 있다. 과거 엘리트 기득권 중심의 식물성 우파로 불리던 방어적 태도에서 벗어나 보다 강경하고 대중적이며 싸울 줄 아는 동물성 우파로 변화가 이미 감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팬덤 정치는 우파 진영에서도 중요한 생존 전략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필자는 한동훈 변수와 내부 균열, 트럼피즘의 구조 개혁, 광주와 호남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그리고 이준석 의제를 둘러싼 갈등을 통해 한국 보수가 어떻게 식물성 우파에서 동물성 우파로 옮겨가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식물성 우파 왜 한계에 부딪혔는가? 계엄 사태 초기 우파 진영은 레거시 미디어 대 뉴미디어, 엘리트주의 대 대중주의, 제도권 대 장외로 갈라져 극단적인 분열 양상을 보였다. 대통령 지지율 반등과 함께 보수 진영도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결집하는 형국이지만 이는 대중주의 우파가 대두되는 과정의 성장통이자 체제전환의 초기 단계일 수 있다. 민주당이 과거 친문 패권으로 단일 대우를 형성하며 정치적 결사를 이뤘듯 우파 진영 역시 이념적 정치적 결속을 위한 산고를 겪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국민의힘은 오랫동안 정통 우파에서 성장한 검증된 정치인들, 중앙관료 출신, 영남 기득권 인사들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인물 중심 관료 중심 정치 방식은 2030 세대와 호남 수도권 유권자들에게 더 이상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지 못했다. 계엄과 탄핵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위기 앞에서 아직 재판 중이라는 수세적 태도에 머무르며 법의 언어 뒤에 숨으려는 모습은 식물성 우파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제 보수는 더 이상 상황을 관망하는 식물성 정치를 계속할 수 없다. 대중과 싸우고 설득하고 책임을 지는 동물성 우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동훈 변수, 내부 균열의 정치학. 이 무기력의 틈을 파고든 인물이 한동훈이다. 그는 대여 투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장동혁 지도부의 기반을 흔들며 보수 내부의 균열을 확대하고 있다. 그의 계산은 명확하다. 윤석열이 무너지면 윤석열 지지층의 기대선 새 지도부도 함께 흔들릴 것이라는 냉정한 현실 인식이다. 친한동훈계 스피커들은 언론에 잇따라 등장해 한동훈이 재보궐에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띄우며 동시에 장동혁 지도부를 극우 프레임에 가두는 이중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사실상 분열 조장이자 해당 행위에 가깝다. 그럼에도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김종혁의 해당 행위적 언행에 면죄부를 주며 지도부의 리더십을 더욱 흔들고 있다. 이 와중에 한동훈 사살설,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청구, 장동혁 대표를 겨냥한 의혹 보도가 잇따라 터졌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한동훈계와 좌파 진영이 서로의 이해를 맞바꾸며 형성한
정치적 공생구조의 결과라는 것이 주류 보수 지지층의 시각이다. 그는 내부의 피로와 불신을 키워 지도부를 약화시키는 한편 자신은 보수의 대안으로 복귀할 명분을 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정치적 시위는 결과적으로 보수 진영의 재편을 지연시키고 국민의힘을 내란 공범정당이라는 프레임 속에 더욱 깊이 묶어둔다. 내부 균열의 정치가 결국 당 전체의 정체성과 생존력마저 갉아먹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동물성 우파로의 전환은 이런 내부 균열부터 정면으로 마주보는 데서 시작된다. 보수의 가장 큰 적은 바깥의 좌파가 아니라 안에 자리 잡은 관료주의, 보신주의, 기회주의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트럼피즘의 본질, 분노가 아닌 구조개혁. 싸우지 않는 자 배지를 떼라. 국회의원 3년 만에 당대표에 오른 장동혁의 일성은 대중이 정치 관료 엘리트에 느끼는 피로와 반감을 정치적 에너지로 전환한 것이었다. 이는 미국의 트럼피즘이 보여준 대중주의적 구조 개혁과 결이 닿아 있다. 트럼피즘은 흔히 분노의 정치로 오해되지만 그 본질은 보수 내부의 자기 혁신이었다. 트럼프는 좌파의 도덕 독점에 맞서면서도 보수 엘리트의 위선과 무능을 정면으로 해체했다. 워싱턴을 청소하겠다는 그의 구호는 좌파보다 먼저 공화당 내부의 기득권, 즉 이름만 공화당원인 정치 귀족층을 겨냥한 것이었다. 그것은 반진보 운동이 아니라 보수의 자정 운동이었고 제도 정치의 기생 구조를 대중의 참여로 교체하려는 시스템 혁명이었다. 트럼프의 언어는 거칠었지만 그 속에는 체제의 균열을 복원하려는 냉철한 현실 감각이 있었다. 트럼피즘이 포퓰리즘의 연장이 아니라 운영 가능한 대중주의의 모델로 남는 이유다. 한국 보수 역시 이 점에서 배워야 한다. 좌파의 선동에 대한 비난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우선 스스로의 구조를 개혁하고 엘리트 정치 구조를 깨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때 비로소 대중은 보수가 기득권의 대변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바꾸려는 세력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 팬덤을 제도로, 감정을 운영으로. 트럼프의 힘은 분노를 결집시키는 데에만 그치지 않았다. 그는 팬덤, 미디어, 경제 생태계를 하나의 정치 운영 체계로 결합해 감정을 제도로 전환했다. 폭스뉴스 같은 대체 미디어를 통해 여론의 벽을 허물고 팬덤을 정치 자금과 동원력의 원천으로 만들었다. 그의 정치는 전통적 정당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운영 시스템이었다. 메시지는 개인 채널을 통해 확산되고 지지층은 단순한 관객이 아니라 참여자로 가능했다. 이른바 분노를 네트워크로 팬덤을 제도로 바꾼 구조였다. 트럼피즘의 진짜 혁신은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감정의 제도화, 즉 운영 가능한 대중주의의 구축이었다. 그는 도덕보다 효율, 선언보다 실행을 중시했고 이를 통해 보수가 다시 운영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트럼프 정치의 본질은 투트랙 운영에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에서 대중과 직접 연결되는 직거래 정치를 해야 한다. 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첫 직장, 학자금, 병역 공정 등 현실 의제를 오늘 공언, 내일 추진, 콘텐츠로 증명하는 짧은 실행 루프를 보여주는 것이다. 유튜브, 커뮤니티, 밈 등 뉴 미디어를 적극 활용해 여론을 형성하고 그것을 표와 의석으로 환전해야 한다. 원내에서는 마동석 전략이 필요하다. 힘, 규율, 속도로 작동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세우고 장외 동원력과 원내 의제의 자리가 맞물리는 명확한 교환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 느슨한 토론 정당이 아니라 실행 정당으로 진화할 때 리더십은 실질적 구심력을 얻는다. 메시지는 단순해야 한다. 질서, 속도, 승리.
그것이 과거 보수가 가장 잘했지만 잃어버린 리더십의 본능이며 지금 다시 회복해야 할 기술이다. 민주당이 신앙형 포퓰리즘으로 선동의 정치를 판다면 보수는 운영의 정치로 맞서야 한다. 그들은 선동을 판다. 우리는 질서를 만든다. 국민의힘의 새로운 리더십은 트럼피즘의 감정이 아닌 구조개혁의 본질을 계승해야 한다. 광주를 피하지 않는 보수, 죄의식에서 자신감으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광주 5.18 국민묘지를 참배하려 했으나 일부 급진 시민단체의 폭력적 저지로 끝내 묵념만 하고 돌아섰다. 그 현장은 정치의 장이라기보다 상식과 문명의 경계를 시험하는 무대였다. 대진연 등 종북 성향 단체가 시민단체의 외피를 두르고 5.18의 수호자를 자처했지만 실상은 6.25 침략자를 미화한 정율성을 기리는 세력과 다르지 않다. 국가를 부정하는 이들이 민주화를 독점하는 모순된 장면 앞에서 일부 보수 지지층은 분노했다. 왜 굳이 광주를 가느냐? 이럴 줄 알았다는 냉소도 뒤따랐다. 한국 보수가 광주를 대하는 태도는 늘 조심스러웠다. 가해자의 후회라는 낙인을 피하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상징적 사과로 일관했다. 그러나 이러한 죄의식의 정치는 더 이상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장동혁 대표는 이번 방문에서 5.18 민주화 운동의 헌법적 명예회복은 보수정권 김영삼 정부 시절에 특별법을 통해 제도적으로 완성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오히려 민주화 운동을 제도권에서 승인한 주체가 보수였다는 점을 되새길 때 광주는 더 이상 보수의 약점이 아니라 보수의 정치적 자산의 일부가 된다. 이제 보수는 용서받기 위한 정치에서 벗어나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 광주를 다시 국민의힘의 지평 안으로 끌어들이는 시도는 그 자체로 보수가 도덕적 열등감과 광주 5.18에 대한 콤플렉스를 벗어던지는 행위다. 장동혁 대표는 계엄과 탄핵 여파로 인해 극단적 시민들의 방해가 예상되는 가운데서도 광주를 찾았고 앞으로도 월간 호남 프로젝트로 꾸준히 방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광주는 더 이상 사과의 대상이 아니라 설득과 연대의 파트너임을 천명한 셈이다. 실용우파의 확장, 호남의 주류 블록과 손잡아라. 보수의 호남 공략이 번번이 실패한 이유는 분명하다. 국민의힘은 좌파 진영에서 밀려난 전향우파나 운동권 비주류와 손잡았고 결과적으로 비주류의 비주류들과의 느슨한 연대에 머물렀다. 그러나 진짜 승부는 광주의 주류 세력, 즉 자영업자, 전문직, 엘리트 관료, 2030 실력주의 세대와의 연대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최근 KBS 광주방송이 리서치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광주시장 다자대결에서 민주당 민영배 의원이 27.2%, 강기정 시장이 14.1%를 기록한 반면 20대 남성층에서는 국민의힘 안태욱 위원장이 33.6%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일시적 여론이 아니라 광주 내부의 2030 세대가 반중 시장주의, 실력주의, 규제 완화의 가치를 체감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이 변화는 이미 지난 대선에서 감지되었다. 윤석열 후보는 광주 전체 득표율 12.7%에 그쳤지만 광주의 강남으로 불리는 봉선 2동 제5투표소에서는 39.1%를 기록했다. 이 지역은 전문직, 자영업자, 중산층, 신흥, 자산가들이 밀접한 곳으로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발이 보수 지지로 이어졌다. 따라서 보수는 광주를 과거의 상징이 아닌 경제적 주체로 재정의해야 한다. 운동권의 광주에서 경제의 광주로, 이념의 도시에서 기회의 도시로 전환하는 것이다. 자영업자에게는 세금, 규제 완화, 전문직에게는 자율성과 성과 기반 보상, 청년에게는 기회의 사다리 복원을 제시해야 한다.
이념보다 실익, 상징보다 제도, 분노보다 성과다. 의제를 명확히 하고 타깃 지지층을 세분화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광주 공략의 새로운 해법이자 실용 우파의 확장 전략이다. 장동혁 대표의 이번 방문은 죄의식 대신 자신감, 방어 대신 제안을 택한 첫 광주행이었다. 이념의 도시를 현실의 도시로, 민주화의 상징을 성장의 상징으로 재정의하려는 첫걸음. 바로 그 지점에서 새로운 보수의 길이 시작된다. 이준석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려면 그의 의제를 흡수하라. 보수 진영의 이준석 알레르기는 분탕과 분열의 기억에서 비롯됐지만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접근해야 한다. 보수의 세대 교체는 인물이 아니라 의제의 문제였다. 이준석이 제기한 2030의 불신, 공정, 세대 교체의 키워드는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그를 배제하거나 공격하는 대신 국민의힘이 그 의제를 흡수하고 제도화해야 한다. 공천 자격 시험 등 공정한 경쟁 구조를 마련하고 청년층의 불만을 정책과 제도로 전환할 때 비로소 이준석을 넘어설 수 있다. 이준석을 극복하는 길은 그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던진 문제를 운영의 언어로 해결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공천 원칙을 국잘싸, 국민을 위해 잘 싸우는 사람과 일잘싸, 일하기 위해 잘 싸우는 사람으로 정하고 공천시험과 청년 오디션을 도입한 것은 이러한 방향 전환의 신호다. 이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연구와 관계 중심의 낡은 공천 문화를 능력과 성과 중심의 시스템으로 바꾸려는 제도 개혁이다. 청년파리로 가지 않고 청년의 니즈를 실용적으로 수용하며 국민의힘 전체를 바꾸려는 시도다. 보수가 이준석이 완성하지 못한 청년 공정의 구조를 제도화할 때 분열의 보수는 운영의 보수로 거듭날 수 있다. 결국 이준석의 단일화 정치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 보수가 해야 할 일은 그의 지지층이 요구하는 의제를 실용적 시스템으로 흡수해 청년 세대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다. 동물성 우파의 조건. 보수가 다시 서려면 두려움을 버려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사법 장악에 맞서 단일 대우로 사법 투쟁을 벌이고 호남을 피하지 않으며 2030을 외면하지 않는 자기 확신의 정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좌파의 언어를 복제하지 않고 보수의 언어로 시대를 재해석해야 한다. 청년층이 요구하는 변화를 제도와 실행으로 완성하고 광주에서 자신감 있게 실용 우파의 비전을 제시할 때 보수는 내란 프레임을 넘어 실용 민생 대중주의 정당으로 확장할 수 있다. 그것이 장동혁 지도부가 열어야 할 새로운 길이다. 죄의식이 아닌 자신감으로, 감정이 아닌 운영으로 호남과 청년이 함께 참여하는 실용 보수의 대연합. 이것이야말로 한국 보수가 식물성 우파를 넘어 동물성 우파로 진화하는 첫 걸음이다. 네, 하이퍼젠더 챕터 12 읽었습니다. 지금의 나약한 국민의힘은 필요가 없습니다. 강한 국민의힘, 강한 보수. 이제 국민의힘도 이제 이름을 바꾼다고 하죠. 강한 보수 정당이 필요합니다. 나약한 정당은 필요 없습니다. 외치지 않는 정당은 필요 없고 싸우지 않는 정당은 필요가 없습니다. 싸우는 정당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이 그렇게 되길 바라겠고 안 되면 대체로 할 정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수주의 책방이었습니다.